저는 3년이 지난 상품인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헤렌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가 구매대행 사업을 한 지 이제 4년이 넘어가는데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어떤 전략이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돈을 벌 때, 사업을 할 때, 온라인 사업을 할 때 트렌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매출이 뭐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았어도 꾸준히 유지되는 이유는 오히려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매대행 상품은 사실 수시로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매출이 바로 떨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두 달만 새로운 상품을 올리지 않아도 매출 유지가 안 된다라고 보통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새로운 상품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2025년 4월 8일 영상 찍는 당일인데요. 오늘 오후에 물건이 하나 팔렸어요. 근데 이 물건을 보면은 제가 2022년 2월에 올린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지금 3년이 넘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원래 구매대행은 상품 트렌드, 정말 한 달이라도 남들보다 빨리 올려야 된다고 보통 얘기들 합니다만 저는 3년이 지난 상품인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사업을 오래 유지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사실 초창기 2022년도 정도 했던 방식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고요. 상품 또한 새로운 상품이 엄청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또 어떻게 이 온라인 시장에서 이렇게 매출 변화가 없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매출 유지가 됐을까요? 제가 예전에는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유지가 되는 이유는 저는 결국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트렌드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사업에서 중요한 거는 오래 유지하는 겁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장점이 있었어요. 뭐 잘 될 때는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가져갈 때도 있고 여행을 조금 자유롭게 갈 수도 있고 이 업무를 좀 유동적으로 혹은 업무 공간도 막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 뭐 직장 상사의 어떤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 그런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이 모든 장점들을 다 파괴시킬 만큼 정말 엄청난 단점이 있어요. 너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수익이 일정하지 않다는 게 정말 사업을 할 때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구매대행 사업을 하면서 뭐 비슷한 사업하는 사람들을 많이 관심 있게 봤겠죠. 근데 정말 이렇게 3년, 4년 유지하는 경우가 정말 별로 없습니다. 저 구매대행 처음 시작했을 때 잘 되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저랑 같이 배웠던 분들도 있고 뭐 그 당시에 막 월 1,000만 원 벌었던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오래 가는 경우가 정말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정말 대부분 구매대행을 접은 것 같아요. 그때 수익이 안 나왔던 사람들은 당연히 오래 안 하고 수익이 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트렌드에 쫓았던 사람들은 오래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는 사업을 하면 특히나 온라인 쪽에서는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트렌드만 너무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에 새로운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해도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면 트렌드니까, 일시적인 거니까. 그럼 하락을 하죠. 그럼 또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만약에 또 성공을 해도 오래 유지되지 않고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성공을 하면 다행이지 계속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방법을 하나 찾으면 트렌드에 맞춰서 빠르게 성장을 하는 것보다 그냥 오래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제 상품들이 오래 유지되는 이유를 봤더니 트렌드랑 상관없는 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트렌드를 없는 걸 찾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원래 좀 트렌드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보통 상품을 찾을 때 우리가 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유튜브에 어떤 컨텐츠를 올릴 때나 아니면 오프라인 사업을 할 때도 요즘 뭐가 유행인가 이런 걸 많이 보죠. 이게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돌이켜보니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상품을 찾을 때 최신 유행 상품을 많이 찾거든요. 뭐 흔히 네이버 데이터 랩 같은 데에서 실시간 검색, 뭐 요즘에 어떤 검색어가 많이 올라오는지 그런 걸로 이제 상품을 많이 찾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트렌드라는 게 사실 말 그대로 트렌드다 보니까 오래 유지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막 최신성 상품을 하려면 일단 남들보다 부지런해야 돼요. 남들보다 빨리 올려야 되고 뭔가 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했던 방식은 뭐냐면 저는 지금 유행하는 베스트셀러보다는 꾸준한 스테디셀러를 좋아했습니다.
최신의 데이터를 보지 않고 그냥 나만의 방식으로 상품을 오랫동안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상품들이 꾸준히 쌓였기 때문에 매출이 큰 하락 없이 유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트렌드한 상품과 트렌드하지 않은 상품들의 장단점을 좀 요약을 해보면, 트렌드 상품은 장점이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잘 되면 급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과가 빨리 나오고 빠르게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요즘 유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원리는 오프라인 사업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트렌드, 예를 들면 특정 시기에 확 오르는 아이템들 있잖아요. 탕후루나 마라탕이나 예전에 어떤 인형 뽑기 혹은 대왕 카스테라 같이 트렌드한 거는 금방 반응이 옵니다. 근데 단점은 수명이 짧아요. 트렌드는. 근데 트렌드하지 않은 상품들은 일단 찾는 게 좀 애매하죠. 뭔가 정확한 방법은 없어요. 이게 어쨌든 결국에 제가 항상 강의나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나만의 상품, 빈틈 상품을 찾아라. 이게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좀 빨리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빨리 찾을 수 있는 상품은 애초에 경쟁도 높아요. 나만 찾는 게 아니거든요. 애초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트렌디한 상품이 찾는 것만 쉬운 거지 결과를 내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찾는 거 쉽죠. 어디 들어가서 검색어 분석해보고 누구나 다 같은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찾을 때는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경쟁이 많아지고 그 말은 결국 수명이 짧다는 겁니다. 트렌드하지 않은 상품들은 찾는 게 뭔가 정답이 정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좀 애매해서 뭔가 나만의 그 방식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구축이 되면 오래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상품을 찾을 때도 여러분들 항상 유튜브나 강의에서 방법론을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어떻게 상품을 찾냐, 어디 최신 데이터 분석하거나 검색 키워드 이런 거 찾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찾으면 여러분만 이런 방식으로 찾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강의나 유튜브를 보고 그 방법을 그대로 하면 그 방법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에는 경쟁자들도 똑같은 방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 이거 굉장히 좀 여러 번 시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 다 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좋아하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있다. 그런 게시판이 있다. 그럼 나는 여기서 한번 상품을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매장을 가서 남들 다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매장에 가서 아이템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어떤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사람들에게 수요가 있는 그런 제품을 찾을 수도 있고요. 뭔가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수요가 있는데 내가 팔았을 때 가능성이 있을까?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수요를 찾고 내가 그 수요를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 번 시도를 하면은 한 번이 걸려요.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시도를 하면 성공을 하고 이거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어떤 방법들이기 때문에 성공을 했을 때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내가 찾아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계속 꾸준히 하면은 잘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찾았던 어떤 여러 시도 중에 성공했던 방식들로 계속 매출이 나고 있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막연하게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오래 간다. 물론 어렵죠. 어려운데 사실 뻔한 방식으로 찾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법론 자체는 쉽지만 여기서 성과를 내려면 경쟁자를 이겨야 하기 때문에 결국엔 또 여기서 뭔가를 해야 돼요. 남들보다 훨씬 많이 올리거나 남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팔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성과를 내는 것도 결국엔 힘들어요. 다만 그냥 접근이 쉬운 것뿐이에요. 접근이. 내가 고민 안 해도 되고 머리 안 써도 되는 거죠. 전 디지털 노마드 온라인 사업을 한 지 이제 5년 차가 되었는데 정말 갈수록 느끼는 게 반짝 수익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월 1,000만 원을 벌어도 그 당시에는 좋을 수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3년 전, 4년 전에 월 1,000만 원 벌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월 2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너무 트렌드한 것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한 번 월 1,000만 원을 벌어본 사람들은 다시 월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걸 찾아요. 근데 이게 한 번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성공을 하는 거지 계속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사업 시스템 구축을 할 때 당장의 높은 수익에 집착하는 것보다 어떤 본질을 파악하고 이거를 어떻게 꾸준히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300만 원이라도 구축을 확실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돈 버는 방법은 다 트렌드한 방법이에요. 이게 왜 뜰 수밖에 없냐면 기존에 없던 거기 때문에 어떤 신규성이 있죠. 그리고 결과가 빠르고 폭발적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월천의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못 보던 거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고 이 길이 뭔가 더 빠르고 쉬워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돈을 빠르게 높은 고수익을 내는 것들 중에서 오래 유지가 되는 거는 많지 않아요. 저도 지금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지만 한 2가지 정도는 이제 완전 꾸준하게 30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구매대행 사업도 매출이 보통 한 4, 5천 정도, 좀 잘 안 나올 때는 뭐 4천 밑으로 갈 때도 있고 잘 나올 때는 5, 6천 갈 때도 있지만 제가 한 3, 4년 정도 거의 이 안에서 유지를 했던 것 같고요. 매출이죠. 월 매출입니다. 월 매출. 다음에 제가 구매 대행을 하면서 발견한 아이템으로 또 새로운 사업을 구축을 했고요. 이거는 완전 구매 대행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고요. 여기서는 또 지금 월 300 이상 수익이 거의 200 이상은 거의 나오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300도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요. 아이템을 계속 확장하고 있어서 한 500까지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이게 수익이 막 급박하게 오르는 아이템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33살인데 40살까지 300 곱하기 이런 사업을 5개 정도 구축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정말 해보니까 물론 수익 많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이게 굉장히 불안합니다. 한번 높은 결과를 찍어버리면 그 다음 떨어졌을 때 굉장히 의욕이 꺾여요. 그래서 꾸준히 그냥 천천히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에서 이런 게 내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어쨌든 천천히 쌓아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업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상품이 총 32,000개 정도 있고요. 저는 지금 반자동 프로그램과 대량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상품이 거의 3만 개에서 거의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거의 한 1, 2년 전부터 3만 개에서 정말 거의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꾸준한 상품들을 계속 쌓아갖고 그거를 계속 잘 다듬었기 때문에 신규 상품을 올리지 않아도 유지가 되는 거죠. 구매 대행을 오래 해보실 분들은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구매 대행은 한 2달만 상품 새로 안 올려도 망한다. 다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결국 트렌드를 따라갔기 때문이고요. 3만 개라는 숫자는 사실 하루에 200개씩 7개월만 올리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거 주말은 제외한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평일에만 하루 200개 100개로 했을 때 1년이 좀 넘는 시간이에요. 물론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전용 프로그램, 윈들리 같은 반자동 프로그램과 뭐 대량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초보자들도 정말 열심히 하시면 뭐 100개, 200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상품을 쌓은 게 초반 1, 2년이 정말 거의 다였고 최근 1, 2년은 상품을 거의 쌓지 않고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들리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서 그 해외 사이트에서 이제 상품을 소싱할 수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시도를 할 수도 있겠죠. 나는 막 캐나다 아마존에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럼 여기서 상품을 올려보고 팔렸어. 근데 캐나다 아마존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럼 이게 나만의 방식이 되는 거죠. 물론 아마존 캐나다라는 곳은 뭐 중국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미국 아마존 이런 데보다 상품이 많지는 않죠. 하지만 결국에는 경쟁자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를 했을 때 꾸준할 수 있다. 여기서 상품 어떤 성과가 나오면 어차피 경쟁자가 적기 때문에 나만 하는 방식이고 그게 오래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그런 시도들이, 그런 방법들이 나만의 방식이 되는 거고 꾸준히 오래 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상품을 찾고 또 요즘에 프로그램 보면 기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분석을 내가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수집된 상품들을 여기서 빠르게 편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온라인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트렌드를 신경 안 써도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트렌드가 아예 안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트렌드한 걸 따라가지 말고 일단 본질적인 방법으로 기둥을 세운 다음에 여기에 트렌드적인 거를 추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이 쇼폼으로 이 물건을 또 파는 게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어쨌든 구매 대행에서 본질적인 방법으로 상품들을 쌓아왔잖아요. 자, 어떤 상품을 어떻게 파는지가 중요한데, 어떤 상품을 팔지는 우리가 본질적인 방법으로 찾았다면, 어떻게 파는지는 트렌드한 방법을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매 대행 상품도 본질적인 이런 방법은 유지를 하되, 새로운 방법들을 조금씩 적용을 하면서 좀 뭔가 천천히 안전하게 확장을 하는 게 이 온라인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데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